기록은 시작할 거고요. 제가 화면을 하나 공유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게 있나 좀 편안하게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전문가 과정이어서 내가 진짜 이거에 엄청 매달려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은 채팅방에 남겨주신 거 또는 제가 이후에 다 이거 얘기를 드리고 나서 한 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우리 성원님 감사해요. 네, 그래서 블로그 에세이 10월 이제 교육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네, 여러분들은 벌써 7기이십니다. 슬기로운 블로그 생활도 있지만 전 블로그 에세이도 애정하는데요. 네, 7기, 7번째 만남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의 목차. OT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분들이 계셔서 간단하게 진행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오늘은 블로그 품질에 대해서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가 싫어하는 것들 그리고 10월 포스팅 어떤 게 하면 좋은지 방향과 Q&A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항상 그랬듯이 이 내용들은 항상 바로 공유해 주지 마시고 제가 포스팅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따로 PPT 장표를 전달해 드리잖아요. 그걸로 포스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블로그 에셋은요 어떤 거냐면 블로그의 꾸준한 힘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만든 챌린지이자 뭐 블로그 습관 뭐 스터디 하는 커뮤니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왕 우리 블로그 할 거면 좀 즐겁게 해보자. 그리고 꾸준하게 해보고 소통을 하면서 해보자. 라는 게 블로그 에셋입니다. 그래서 우리 블로그 할 때 보면 아무 의미 없이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왔다 갑니다. 네, 이런 소통 말고 진짜로 서로 질문도 하고 애정을 가지고 블로그를 하다 보면 훨씬 더 재밌고 오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힘을 믿고 블로그 에셋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면 슬브생보단 저는 블로그 에셋을 먼저 만들었고 에셋을 만들었는데 슬브생을 이제 쉘토링에 도전했는데 합격을 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나가고 있어요. 블로그 에셋이 좀 원초죠. 말 그대로 그냥 블로그 자산이고요. 블로그 자산, 이 콘텐츠 자산이 나에게 분명히 힘을 주는 게 있다라고 믿고 시작했으니까 여러분도 이제 블로그 자산을 잘 쌓으시길 바랍니다. 또 저는 이런 일들을 했고요. 보시면 제가 분야와 관계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원래 제가 공부했고, 원래 제가 오랫동안 경력이 있는 것을 벗어나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처음부터 이런 IT 쪽을 잘 모르는데 라고 아니면 이런 세계가 너무 낯설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잘 보면서 좀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전혀 다른 분야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블로그 교육까지 해드리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도 다른 경험을 가지고 이제 IT 그리고 이 온라인 세계 빌딩 지으실 거잖아요. 그럴 때 조금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다 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SC랑 실불생 차이 뭐예요? 라고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요. 일단 블로그 에세 10월은요. 네, 평일이랑 이어진 연휴가 너무 많아요. 뭐 금토일 월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챌린지로 잡지 않았고요. 강의를 들으실 분, 혹시 저품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또 신청하시면 또 나머지는 단톡방을 만들어서 소통하면서 계속 이렇게 10월에도 블로그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버생보다 불특정 다수가 오는 게 아니라 하셨던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소통도 찐 소통이 가능하고요. 규모도 조금 더 좀 아담하니까 저도 피드백이나 이렇게 코칭을 해드리기가 좀 더 편해요. 그래서 에셋을 저는 또 애정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또 첼터링에서 MKYU 구직분들이 많이 오시죠. 그래서 그분들이 처음에 어떤 수준으로 이 실불생을 오시는지 몰라서 제가 기초적인 내용은 항상
넣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면 기초적인 내용을 조금 더 많이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이 오실지 몰라서 기본적인 내용부터 이렇게 좀 커리큘럼을 잡아가고 있고요. 이번 10월에는 주제별로 글을 써보는 걸 할 건데요. 뭐 맛집이면 같이 어떤 날은 맛집을 한번 올려볼까요? 어떤 날은 일상생각 뭐 이런 것들을 올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주제별 글쓰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초보자에게 필요한 내용들은 갑자기 네이버 블로그가 뭔가 바뀌지 않는 한 비슷해요. 그렇지만 제 강의 내용은 조금씩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고요. 또 이번 달은 블로그 포스팅 제목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커리큘럼을 잡아봤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요, 블로그의 품질입니다. 블로그에 품질이 있다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신데요.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블로그 저품질, 블로그 최적화. 오늘 이것이 주제인데요. 왜 저품질을 얘기하지? 고품질, 좋은 품질이 아니라 저품질이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블로그의 저품질을 피해야 나머지가 그냥 쭉 성장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거 주의해야 될 것을 아시면 나머지는 그냥 성장으로 쭉 가실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저품질에 대해서 얘기해드리고 싶었고 블로그의 최적화라는 것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수도 없으실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블로그 최적화는 뭔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블로그 저품질과 최적화 이 모든 것은 검색 노출, 네, 검색 상위 노출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볼게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검색 상위 노출 예를 들어서 제가 독서 거치대라고 검색을 했어요. 네이버 초록창에. 그러면 1, 2, 3, 4, 5 이렇게 블로그 포스팅 1, 2, 3, 4, 5 위에서부터 5개 있는 거. 네, 이것은 상위 노출이라고 해요. 물론 독서 거치대라고 하면 위에 파워링크라고 해서 그 독서 거치대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네이버에 돈 광고를 주고 띄워놓은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런 거 말고 네, 그런 광고 말고 우리가 이제 뷰탭이라고 이렇게 쉽게 부르는데요. 뭐 뷰탭이나 인플루언서 탭 이렇게 탭이라고 하면 이렇게 사각형을 사각 테두리가 정말로 있고요. 이건 제가 캡처를 했기 때문에 잘리는 거지만 이런 테두리 안에 글이 5번째 있는 거. 뭐 인플루언서 탭 안에 5개 있는 거. 예, 이렇게까지 보통 상위 노출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키워드마다 꼭 5개가 상위 노출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키워드는 3개 정도까지만 보여지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사실 다음 장으로 가는 건 의미 없고요. 그 키워드는 3위까지가 상위 노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생각해서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보이는 상단에 노출된 글, 그게 상위 노출이에요. 이 상위 노출은요, 한 번 한다고 해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올라갔지만 사실 내일 내려갈 수도 있고요. 일주일 뒤, 한 달 뒤에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위 노출은 좀 굉장히 블로그에서 중요한 개념인데요. 뒤에 알려드릴게요. 다시 한번. 검색 이 상위 노출이 상단에 있는 게 왜 중요할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일단 제일 잘 보이는 위치에 있죠. 네. 1위에서부터 5위. 이것은 어떻게 거쳐서 결국은 수익화랑 연결돼요. 그렇죠? 끝에 순위카가 있는데요. 뭐 중간중간에 나의 글의 유입이 많아지고 내 블로그가 뭐 성장이 많아지고 내 콘텐츠가 소비가 많이 되고 이런 게 아무래도 검색어로 입력했을 때 바로 보이는 그 5개. 보통 평균 5개라고 하니까 저도 5개라고 할게요. 그 5개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검색 5개 상위 노출을 위해서 블로그 지수라는 것도 올리고 이제 열심히 꾸준히 하는데요. 이 상위 노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자세한 내용보다는 오늘은 저품질이랑 연결돼서 다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렇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검색 상위 노출이라는 걸 하려면 일단 블로그 지수, 품질을 높여야 된다는 이유는 불변이에요. 네. 그럼 블로그 지수는 뭔지, 품질이 뭔지 같은 얘기거든요. 저품질이라고 하는 거는 품질이 낮은 거죠. 그만큼 뭔가에 내 블로그 품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고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한다는 것은 조회나 유입이 점점 떨어져서 내가 콘텐츠를 열심히 만들었지만 그냥 일기장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성장 없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로그 지수를 높여야 검색 노출도 잘 되고 이것들은 같이 가는 거예요. 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블로그 지수를 높이려면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네, 블로그 활동, 인기, 신뢰 이런 것들을 다 쌓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는데요. 블로그 활동, 예를 들어 블로그를 활동하고 운영했던 기간이 얼마나 되세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리고 포스팅 수는 얼마나, 몇 개나 되세요? 라고 했을 때 어떤 분은 아직 10개 쌓으셨고 어떤 분은 100개 쌓으셨어요. 그러면 네이버는 블로그 지수를 어떤 블로그에 더 높다고 이렇게 할까요? 네, 100개 쌓으신 그 블로그에 더 활동을 많이 했고 이 블로그의 지수를 좀 더 높여주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 가지를 대입해 볼 때 블로그 지수는 또 사람마다 다르고요. 활동 지수도 다 틀려요. 그리고 인기 지수라는 건 뭐 댓글이나 소통, 스크랩, 좋아요 이런 것들 하트 누르시잖아요. 그런 인기, 뭐 신뢰도 오래 운영했는지 아니면 콘텐츠도 성실하게 잘 만들어서 네이버 입장에서 이 사람의 블로그 포스팅이 좀 탄탄하구나. 상위 노출을 시켜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조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나로 딱 떨어져서 내가 상위 노출이 잘 돼요. 이렇게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활동들과 여러 가지 기간, 이런 노력들을 거쳐서 상위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상위 노출과는 틀린데요. 다음에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블로그 지수라는 거, 그리고 저품질이라는 건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사항은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네이버에서 저품질이 있으니 여러분 주의하세요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많은 이제 몇백만 명의 블로거들이 해봤을 때 이런 품질이 있구나. 이상한 현상이 있구나. 그래서 그거를 저품질이라고 얘기하고 부르고 또 지수라고 하는 것도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런 게 있어서 단계가 있어서 노출도가 블로그마다 틀리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은 아니고 정답은 네이버 담당자 또는 AI 알고리즘밖에 모르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로 블로그 지수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저품질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요. 나의 블로그가 좀 심상치 않은 것들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블로그 조회수가 이제 성장하면 조금씩 늘어나고 방문자도 늘어나는데 이게 하루 이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쭉쭉쭉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입 통계에 보면 우리 본인의 블로그 통계에 보면 뭐 다음 유입, 구글 유입, 뭐 네이버 유입 같은 게 있는데 내 글을 소비했던 그 통계 유입이 네이버 유입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안 보여주는 거죠. 그런 경우. 그리고 내게 그래도 상위 노출이 좀 있던 글이 있었는데 그 글이 어느 순간 뒤로 확 뭐 서서히 밀리는 게 아니라 앞에 상단에 있다가 갑자기 30이, 50이 막 뒤로 확 밀려보는 경우 저품질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상 징후를 좀 포착한다고 하는데요. 이 저품질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 글을 쌓을 때 여러 개가 이 위험한 글들이 쌓이면 더 큰 위험으로 돼요. 이 위험이라는 건 지금까지 노출됐고 사람들이 좋아했던 글까지 모두 검색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100개를 쌓았지만 서서히 80개만 보이고 60개만 보이고 30개만 보이고 결국은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정보를 주기 위해서 열심히 썼던 것들이 안 보이면 좀 허무할 수 있겠죠. 물론 저품질에서 탈출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새로 블로그를 만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단 마음이 좀 많이 속상하겠죠. 그래서 저품질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저품질을 피하려면요. 네이버가 싫어하는 행위들을 안 하시면 돼요. 단순하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SS에서도 여름에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다루는 거예요. 이게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다시 얘기를 드리는데요. 일단 네이버가 싫어하는 행위들, 낚시성 제목, 그러니까 제목과 본문의 내용이 전혀 다른 경우, 그리고 단순하게 홍보만 하는 글, 그런 상업적인 글을 그냥 너무 싫어해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사용해서
뭐 이렇게 리뷰에 대한 글이 아니라 정말로 제품만 좋아요. 그리고 링크, 사용 판매 링크 이렇게만 주고 가는 것. 그런 것들이 여러 개 쌓이면 저품질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 썼는데 갑자기 그게 뭐 저품질로 가야지 이렇게 되진 않고요. 분명히 여러 개가 쌓여 있기 때문에 품질이 점점 낮아지는 걸 거예요. 그리고 다른 글을 복사하는 경우를 제일 많이 봤어요. 중복 문서, 중복 이미지, 유사 문서라는 걸로 분류돼서 우리가 콘텐츠를 만들었지만 네이버는 이거를 독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글을 누락시켜요. 누군가랑 똑같은 거를 계속 만들어내기 있기 때문에 그걸 네이버 입장에서 상위 노출을 시켜줄 필요가 없는 거죠. 남들보다 좀 더 정보도 풍부하고 생각과 경험이 드러난 그런 좋은 글을 올려줘야 네이버에서는 네이버 유입이 좀 더 많아지겠죠. 그렇지만 누군가의 글이 똑같아요. 그러면 보여주지 않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전문 용어로 중복 문서예요, 중복 이미지, 유사 문서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실수하시는 게 신문 기사 같은 거. 기자가 쓴 거고 오픈해 놓은 거니까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가져와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런 것들도 사실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럼 사람들은 기사를 보지 내 글을 볼 이유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인용하실 때도 출처도 반드시 남겨주셔야 되지만 경험과 생각도 같이 넣어주시고요. 그 있는 그대로 줄글을 복사해서 붙여넣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쌓였을 때 위험하지만 그냥 위험하다고 표현 드릴게요. 하나가 여러 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타가 있지만요. 합법적인 내용 권장하지 않아요. 예, 뭐 병원은 왜 안 되냐면요. 내돈내산이어도 안 돼요. 네, 의료법상 내가 의료인이 아니면 그 내용에 대해서 뭐 이렇게 쓸 수 없어요. 정확하게. 뭐 예를 들어 제가 성형외과를 갔다 왔는데 너무 만족해요. 그래서 내돈내산 포스팅을 쓸 수 있지만 저는 제 경험담을 쓰는 거잖아요. 그 경험담이 잘못됐을 수 있어요. 누군가에겐 잘못된 정보일 수 있거든요. 뭐 그런 예를 들어봤을 때 병원 관련, 의료 관련 포스팅은 혼자 함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돈내산이어도 병원을 포스팅 쓰는 것을 저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하게 되면 병원 업무가 없어야 돼요. 잠시만요. 제가 음성으로 한번 진행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음성어 해주실 수 있으시면 해주세요. 네, 제가 모두 음성화를 한번 했습니다. 병원은 좀 주의해야 되고 병원 의료 관련 정말로 쓰고 싶으시면 그 병원 홍보성이 되지 않도록 병원 문구 이런 것들을 다 지우셔야 돼요. 안 보이게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내 경험담 녹여내셔야 합니다. 그럼 뭐 대출, 파산, 음란물, 개인회생, 뭐 자살 우리가 딱 들어도 이런 걸 쓰나요 하는데요. 원고단, 기자단 이런 데서는 돈을 주고서 이렇게 써주세요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좀 아시면 좋겠지만 특히 병원 의료 많이 쓰시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는 에셋이나 실버생 분들에게 한 분 한 분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도 이게 올라오더라고요. 병원 포스팅이. 그런데 제가 한 분 한 분 쫓아다니면서 쓰지 마세요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 이제 이렇게 교육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대출은 어떤 분에게는 제가 아는 분에게 뭐 100만 원 정도 주면서 이걸 써주세요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분은 인플루언서고 이런 경제 IT 쪽이셨어요. 그렇지만 쓰지 않았습니다. 네, 잘못하면 100만 원, 10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할 수 있는 블로그가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원고 알바, 기자단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3만 원 주면서 이 글을 써주세요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100만 원 주면서 써주세요라고 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저 100만 원 주시면 쓸게요라고 하는 키워드는 안 쓰겠죠. 그만큼 위험하다는 걸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이 업체에서도. 그래서 내가 굳이 영향력 있는 사람도 아닌데 왜 나한테 돈을 주면서 이거 쓰라고 하는 거지? 라고 합리적 의심을 한 번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하지 마시고요. 유튜브나 아니면 블로그 책 어딜 봐도 기자단은 환영합니다. 기자단은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은 그런 콘텐츠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도 궁금하면 한번 네이버나
기자단 이런 거 아니면 유튜브에 쳐보셔도 좋아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간혹 원인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 이상해요라고 해서 그 네이버 고객센터에 문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약간 복불복이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작은 네이버 알고리즘의 실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도 가끔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저품질 블로그 보면 뭔가 이상한 징후들이 포착될 때는 한 가지가 아니라 위험한 것들이 여러 개 쌓였을 거라는 거 알려드려요. 그래서 이런 저품질이라고 생각되면 여러 가지를 같이 보고 하나하나 찾아야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복붙을 예를 들어 복사하기 붙여넣기를 내가 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같이 봐도 몰라요. 그분이랑 얘기하면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저품질로 가고 있다. 내가 어떻게 포스팅을 했는지 내가 스스로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 드리지만 타인의 글을 그대로 복사하게 붙여넣기는 위험합니다. 유사 문서가 될 수 있어요. 네이버에서 굳이 보여주지 않는 글, 그게 될 수 있고 그런 글들이 쌓이면 내 품질 자체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요즘 백화성으로 체험단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도 누락되지 않게 표시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 업체로부터 이런 것들을 제공받았습니다. 라는 표기는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너무 반복되고 이런 관련 없는 링크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링크는 네이버가 봤을 때 뭔가 이제 다른 걸로 이 블로그 글이 아닌 다른 걸로 이동하는 거잖아요. 특히 뭐 쿠팡 파트너스라든지 다른 외부 네이버 사이트가 아닌 외부 링크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물론 네이버는 좋아하지 않아요라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블로거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 없는 링크.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여행 글을 갔는데 갑자기 블로그 SS 밑에다 넣어서 관련 없는 링크로 한다. 그러면 AI가 이 글을 쑥 훑고 다른 건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 예를 들어 내가 뭐 신발 업체를 하는데 여행을 갔다 왔는데 신발은 녹여서 쓸 수 있겠지만 너무 다른 것들을 계속 쓰면 홍보성이구나, 광고만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링크는 꼭 넣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래서 내 글에 또 실제적으로 다른 글을 빠져나게 하는 링크는 내 글의 체류 시간도 줄이거든요. 내 글을 쭉 읽어야 되는데 중간에 이거를 참고하세요. 그래서 다른 글로 가면 내 글에 대한 체류성을 줄여줘요. 체류 시간. 체류 시간은 곧 내 블로그의 품질을 어느 정도 의미해요. 얼마나 글이 좋으면 계속 자주 쭉 보고 있을까고요. 볼 내용이 없네? 3초 만에 나가겠죠. 그래서 그것도 품질과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링크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넣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다음은 키워드인데요. 이제 나중에 키워드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지만 다시 한 번 더 할 거예요. 키워드를 반복되는 그 키워드를 계속 넣는 경우, 상위 노출되기 위해서 지금 핫한 거, 이슈되는 것을 많이 넣는 경우. 그래서 누가 봐도 홍보나 그 노출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구나라고 AI나 네이버에서 알게 되면 이런 글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성실하고 그런 경험과 생각이 녹여있는 그런 착한 글을 네이버는 좋아해요. 그래서 뭔가를 블로그에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것보다는 블로그에 쓰시지만 블로그에 대해서 얘기도 해주고 뭐 어떤 뜻인지도 얘기하는 것들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글. 그렇게 글을 쓰시면 좋아요. 그리고 기자단은 대부분 위험합니다. 하나 했다고 갑자기 저품질로 가진 않지만 내 블로그 100만 원 주고 200만 원 주고 그냥 팔아도 돼. 이런 분들은 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비추천합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 누락은 경우랑 다 좀 다른데요. 단순 누락이라고 하는 것은 초보 블로그, 아까처럼 블로그 10개 쌓으신 분, 블로그 1000개 쌓으신 분, 그분이 같은 글을 같이 올린다고 해도 네이버 입장에서는 10개 쌓으신 분, 1000개 쌓으신 분, 당연히 1000개 쌓으신 분 걸 보여드리겠죠. 상위 노출 시켜주시겠죠. 그래서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당연한,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아니라 아예 내가 네이버로 이제 블로그에 검색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검색하는 방법을 했을 때 아예 보이지 않아요. 내 글이 아예 온라인상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상위에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사이트로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 그냥 간단하게 제목으로 검색해서 확인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같이 해보려고 해요. 이 부분은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쓰신 포스팅 중에서 이 부분이 저품질인지 아니면 뭐 누락된 건지 궁금해요라고 채팅방에 올려놔 주시면 제가 이따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확인을 해봐도 되고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 블로그 주소를 입력하면 이 글이 조금 이상합니다. 라고 정상이 아닌 이상이라고 뜨기도 해요. 그런데 이거의 함정은 이런 사이트마다 기준이 좀 달라요. 네, 그래서 어떤 글은 어떤 사이트는 이걸 정상 노출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이트는 정상 노출이 아닙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 포스팅 제목으로도 검색해 보시고 여러 개를 조합해 보셔서 결론값으로 결국은 두 개가 보인다 그러고 하나가 안 보인다 그러면 두 개가 보이는 걸로 내 글은 잘 보이고 저품질이 아닌 걸로 누락이 된 게 아닌 걸로 판단하실 수 있어요. 사이트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건 웨어이즈 포스트, 블로그 UT24 이 정도고요. 이거 말고도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웨어이즈 포스트는 제가 저번에 키워드 잡는 사이트 알려드렸는데요. 그 사이트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있으면 키워드 잡을 때도 사용하시고 내 글이 이상해. 누락이 된 것 같아. 뭔가 이상한데 저품질로 가고 있나? 라고 궁금하시면 여기서 한꺼번에 해결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품질은요, 포인트가 블로그가 하지 말라는 거, 싫어하는 것들을 안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내 글이, 내 블로그가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궁금하신 분들 채팅방에 계속 남겨주시고 같이 실습해 볼게요, 뒤에서. 그 다음에 일단 저희 10월 블로그 포스팅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내용이 좀 딱딱하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내가 열심히 글을 쓰고 있는데 이게 다 누락이 아니라 아무한테도 안 보여주고 혼자만의 일기장이 되고 있는 경우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들은 건데 그래서 좀 귀엽게 네, 뒷부분을 좀 귀엽게 가려고 이렇게 좀 꾸며봤어요. 10월에는 우리가 달마다 이제 어떤 포스팅을 하면 좋아요라고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데요. 10월에는 어떤 게 좋은지 한번 같이 얘기 드려볼까 해요. 그래서 10월에 가장 큰 거 있어요. 바로 단풍입니다. 제가 예전에 빵 굽는 엄마님이 9월이었나요? 설악산에 가신다고 해서 사진 많이 찍어 놓으세요. 그러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했는데요. 단순 포스팅일 수도 있지만 이 포스팅은 시위성, 뭐 시즌 이런 계절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10월이 단풍철로 접어들잖아요. 그때 쓰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단풍 명소 관련 키워드들이 있죠. 자동 완성 기능을 보시면요. 뭐뭐뭐 단풍 보기 뭐 가볼 만한 곳, 보기에 좋은 곳, 가볼 만한 곳, 서울 단풍 명소, 뭐 어디 어디 단풍 명소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제목과 본문 내용을 녹여주시면 조회수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할로윈 10월에 있죠. 그래서 할로윈에 관련돼서 뭐 이벤트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집 뭐 꾸밀 수도 있고요. 뭐 할로윈 캠핑장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할로윈으로 또 한번 포스팅을 해보시면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소재는 정하셔야겠죠. 큰 거 드렸으니 할로윈 뭐뭐 모시기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10월도 마찬가지로 10월 날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겠죠. 그러면 그걸로 포스팅도 한번 써보세요. 10월 달 만에 공연 전시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어제 그저께였죠? 하나에서 불꽃놀이 3년 만에 했었는데 그런 포스팅 했을 때 조회 유입수가 3배까지 늘어난 분을 제가 네, 봤어요. 그런 것처럼 그 달에 제가 11월 달에 무슨 행사가 있는지 다 몰라요. 여러분이 서치하시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 이건 내가 써도 좋겠다라고 하시는 것들 포스팅하시면 조회수나 블로그에 도움이 됩니다. 기왕이면 내가 요리 레시피를 한다. 그러면 또 그런 것도 있겠죠. 제철 음식, 과일. 10월은 호박이 또 제철이더라고요. 10월, 12월에. 그러면 10월 포스팅 방향성도 맞으면서 내 분야에 맞는 호박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레시피를 올려주신다든지 그러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때는
제가 알려드린 거 플러스 여러분의 것을 생각해서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못해요. 죄송해요. 러버덩이 아니라 러버덕이라고 혹시 아세요? 올이 큰 건데요. 석촌호수에 요즘에 떴다고 합니다. 얘도 코로나 때문에 안 왔다가 2년인가 3년 만에 왔대요. 그래서 그런 걸로 포스팅 쓰실 수 있고요. 이런 거는 기사, 요즘에 핫한 기사 같은 거, 막 최신 기사 같은 걸 많이 보신 분들이 훨씬 유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10월 달도 블로그 쓸 거 많으니까 한번 잘 찾아서 써보세요. 그리고 10월 달 이제 포스팅, 제가 신청서 받을 때 여러분 질문 주셨던 것들이에요. 좀 많은 내용 있는 것들 중에서 몇 개만 좀 추렸는데요. 왜 내 걸 안 알려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다음에 열심히 적어주세요. 제가 다 피드백을 일일이 드리기 조금 어렵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여러분이 신청서에 궁금하셨던 거 뭐예요? 라고 했던 내용을 몇 가지 가져왔어요. 일단 블로그 글쓰기랑 인스타 글쓰기를 잘 모르겠어요. 블로그 글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인스타만 열심히 하셔서 조금 어려우시대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일단 블로그 글쓰기는 키워드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키워드를 제목에 녹여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인스타에서 제가 아기와 워터파크를 다녀왔어요. 너무 즐거웠죠? 이런 거 하니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그게 키워드 위주의 그런 서술은 아니고 그냥 아마 쭉쭉쭉쭉 쓰는 그런 글일 거예요. 근데 블로그는 그냥 다녀왔고요. 너무 좋았고요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블로그 그 워터파크의 키워드를 정확하게 넣어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천안에 있는 아산 워터파크 아니면 설악 속초 뭐 워터파크 이런 식으로 좀 더 세분화하고 정확하게 그 키워드를 잡으시고 그걸로 제목을 쓰신 다음에 그거에 대한 내용들로 글을 쓰셔야 이게 좋은 문서가 돼요. 제목과 포스팅 내용이 다 이렇게 잘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거. 그게 블로그 글쓰기의 최고 좋은 방향이고요. 물론 인스타보다는 사실 글이 조금 더 있는 게 좋아요. 짧은 글은 인스타를 대략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블로그 글쓰기는 좀 정보를 좀 더 담고 내용과 생각 이것들을 더 담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궁금한 것들 좀 여러 가지 맛집 예쁜 카페가 아니라 그 카페의 주차 방법, 그 카페에 가면 좋은 시간, 뭐 요일 같은 거 상세하게 검색하시려면 네이버에 와서 검색하시고 또 찐 후기 보시려면 블로그 보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도 그런 내용을 담아야 돼요. 인스타와 블로그 글쓰기는 조금 다릅니다. 가독성도 좋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블로그 이웃 추가할 때 좀 선별하는 방법이 없나요? 라고 얘기를 물어보셨어요. 이웃 추가할 때 서로 이웃 추가하시는 분들의 그 카테고리를 좀 만들어 보셔도 좋아요. 예를 들어 뭐 슬글생, 블로그 에셋, 아니면 국제월드. 그래서 카테고리에다가 내가 오늘 친구한 사람을 넣어놓으면 전체 친구 100명 말고 100명 중에서도 국제에서 만난 사람 10명만 오늘 이렇게 방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웃 카테고리를 만드시는 것, 그리고 정리해 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웃 추가할 때는요, 관심사가 같은 사람을 하시는 게 더 블로그 성장에 재미있고 오래 갈 수 있는 요소예요. 왜냐면 제가 갑자기 어느 날 성형외과 의사랑 성형외과 병원이랑 친구를 맺으면 관심사가 달라서 가는 나도 오는 나도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 많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냥 홍보성으로 왔다 가시는 분들. 근데 서로 국제기였고 오늘 학장님이 하시는 얘기들을 썼을 때 공감할 수 있고 이러면 훨씬 더 재밌거든요. 블로그 에셋 이웃이어서 블로그에서 얘기할 수 있고 그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럼 훨씬 더 블로그가 재밌어지거든요. 그래서 관심사 이웃을 추가하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이웃을 늘리실 때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요. 하루에 2명 늘린다고 생각했을 때 일주일 그냥 10개로 잡을게요. 10명. 일주일 10명이면 한 달이면 40명. 이렇게 늘어날 수 있거든요. 아니면 하루에 1명. 내가 서로 이웃을 해봐야겠다. 누군가에게. 국제거리들 여러 명에게.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이웃을 늘려가 보시는 걸 추천해요. 그래서 이웃 늘리는 게 중요하냐고요? 네, 조금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웃도 어느 정도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실물생 안에서 아니면 에셋 안에서 서로서로 많이 늘려가세요. 좋은 이웃들, 블로그에 관심사 있는 이웃들, 굿직 월드에 있는 그런 분들. 너무너무 좋은 이웃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늘려가 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가져왔는데요. 3가지 정도 주제를 꾸준히 써나가면서 3가지 브랜딩을 하면 어떨까요? 라고 저에게 의견을 물어봐 주셨고요. 그래도 하나로 집중하는 게 나은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네, 그 주제, 그 브랜딩 하고 싶은 3가지가 전혀 다른 건지 아니면 비슷한 양상이 있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는 100% 정확하게 얘기 드리긴 어렵고요. 중요한 거는 그냥 이렇게만 들었을 때 3가지가 있다. 그러면 1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1가지로 브랜딩하는 거 결국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근데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제가 육아를 하고 있지만 저 큰 주제는 육아예요. 육아 블로그. 근데 육아 블로그인데 아기와 함께 가기 좋은 여행을 할 수도 있고 육아지만 아기와 함께 먹기 좋은 요리, 레시피가 있을 수 있고 아기와 함께 하기 좋은 뭐가 있을까요? 여행, 뭐 레시피, 뭐 일상 이런 것들이 있겠죠. 큰 주제를 가지고 가면서 여러 개를 소분류를 나누는 것. 네. 아마 요 얘기를 써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거는 네, 이분의 그 관심사나 주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뭐 코칭이나 이런 걸로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포스팅 내용에 전문 지식이 많이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전문 지식이 꼭 많아야 좋은 글은 아니에요. 여러분 전문 지식만 알려고 하면 책을 보시거나 아니면 뭐 네이버 지식 백과사전을 보시거나 아니면 진짜 논문을 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그러지 않는 것은요. 지식 플러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적용했어? 해봤더니 어땠어? 재밌었나? 아닌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블로그를 보는 거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다른 사람 걸 보기 위해서 블로그를 포스팅을 검색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전문 지식이 많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전문 지식 플러스 경험 있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전문 지식 있는 포스팅들은 너무 많아요. 구글에도 많고 다음에도 많고 네이버도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내 포스팅이 이제 검색되고 사람들이 좋아하려면 정말로 나만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작은 경험이라도요, 한번 써보세요. 그 경험들을 하나하나 써보다 보면 조금 더 많이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블로그 습관을 들여야 하는데 자꾸 미루는 생활. 그래서 다시 도전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 경험을 들어보면 블로그를 자꾸 미루고 재미없어지고 이랬던 건 블로그의 목표와 방향성이 없을 때였던 것 같아서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블로그 목표. 내가 예를 들어 나는 에드포스트를 달겠다. 아니면 나는 인플루언서를 달겠다. 그리고 나는 육아 주제로 아니면 나는 여행을 주제로 블로그를 발행해 봐야겠다. 라는 주제, 목표, 방향 이런 것들을 설정하면요. 블로그 미루는 습관들이 조금 더 줄어들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목표를 잡으셨을 때 달리는 것들을 보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같이 즐겁게 소통하면서 하면 재밌어요. 내 글을 누군가 물어봐주고 봐주고 소개해주고 공감해주면 정말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블로그 주제와 방향도 한번 잡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파워링크 달기, 카카오뷰 신청, 톡톡 신청하는 방법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파워링크 달기라는 거 이제 용어를 잘못 얘기하신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파워링크라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독서 거치대를 쳤을 때 파워링크라고 해서 제일 먼저 뜨는데 그거는 독서 거치대를 만드는 제가 네이버에 돈을 주고 광고에서 제일 위에 띄워주세요 하는 게 파워링크거든요. 그래서 파워링크가 아닌 프리미엄 광고 다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 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광고는요. 인플루언서 돼야 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인플루언서의 파워링크는 없고요. 네. 헤드뷰, 뭐 프리미엄 광고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달면 달아집니다. 달아지는 거 아니고요. 인플루언서 되고서도 여러 가지 조건이 좀 있어요. 그 조건을 충족해야 달고 있고 저는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뷰 신청하는 건 제가 카카오뷰 강의도 했지만 여기서는 조금 주제가 벗어나는 것 같아서 다 알려드릴 수 없고요. 제가 포스팅을 공유를 살짝 해드릴 테니 카카오뷰 신청하는 거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이버 톡톡
신청하기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네이버 톡톡이라는 것은 제 블로그에 왔으면 거기서 이렇게 채팅하기 눌러서 바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이버 톡톡하기를 굳이 하시려는 목적이 사실 좀 궁금해요. 비즈니스 목적이라면 그 물건을 판매자가 내놓고 그 상품문이라면 추천해 드리는데 개인적으로 대화하기 위한 거라면 저는 그렇게 추천해 드리진 않는데요. 톡톡에 예전에는 무료 네. 네. 그래서 톡톡은 저도 달까 했는데 달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그런 뭐 개인적인 이유들도 있는데 네, 신청하기 어렵진 않고 그냥 가입만 쭉쭉쭉 뭐 블로그 주소를 적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쭉쭉 하면 되니까 네이버에서 검색하신 다음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진 속에 링크 넣는 방법, 스피드한 포스팅 노하우 이렇게 물어봐 주셨고요. 사진을 클릭하시고요. 링크 아이콘이 그 상단에 있어요. 네, 링크 아이콘 아마 아실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블로그 주소를 붙이면 사진으로 해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슬불생 10월에 접수하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렇게 된다는 거. 사진 클릭하고 링크 아이콘 눌러서 주소를 입력하면 사진에 링크가 또 들어간다는 거 알려드려요. 그리고 스피드한 포스팅 노하우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거예요. 일단 사진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글감에 대한 사진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많이 해보는 거. 이거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어디 가든 사진 많이 찍어 놓으세요. 제가 주말에 일했던 거, 아니, 놀았던 거 다 사진 찍어 놓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뭘 포스팅할까 할 때 저는 사진 위주로 봐요. 아, 내가 기억하지 못했던 것들 중에 사진에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기억도 더 잘 나고 글감이 여러 개구나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사진 찍고 그다음에 이제 글감을 위해서 사진을 찍는 경우도 사실 또 있거든요. 이렇게 예를 들어 오늘 독서해야지라고 해서 찍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거는 글감 사진 찍기 이런 것들이 스피드한 포스팅 노하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많이 해보기. 많이 해보면 늘어요. 처음에 저도 4시간 걸리고 포스팅 3시간 걸리고 2시간 걸리고 지금 1시간 전후로 걸립니다. 빠른 건 30분이면 쓰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많이 해보세요. 사진이 많으면, 내용이 많으면 또 많이 걸려요. 많이 걸려요.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피드백 많이 해주세요라고 하는 응답은요. 제가 갑자기 어느 날 포스팅 가서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이런데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서로 뻘쭘하거든요. 여러분은 또 제가 드리는 피드백은 거의 간단한 것들, 네, 전체가 알면 좋은 것들이고요. 정말로 개인 피드백은 멘토링 같은 걸로 해서 우리 좀 진지하게 만나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우리 개인 멘토링으로 만난 분들 계신데요. 정말 훨씬 좋아요. 저도 그리고 받으시는 분도 훨씬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멘토링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또 의견을 주셨어요. 블로그 오프라인 교육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이거는 제가 고민하는 부분인데 한번 써봤어요. 줌 미팅으로 아무리 얘기하고 챌린지로 아무리 해도 안 나서 정말 콕콕 집어서 얘기 드린 거랑은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학원 다녔던 게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리 인강을 들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오프라인으로 해서 이 기간들을 좀 단축시켜 드릴 만한 것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툭툭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하자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블로그 지수를 위해서는요. 네. 꾸준한 블로그 생활이 중요해요. 그리고 댓글, 공감, 소통 이런 것들, 스크랩이나 조회수 같은 것들을 다 늘려나가다 보면요. 블로그 지수에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블로그 지수라는 건 사실 그런 거죠. 숫자로 이제 사람들이 암암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최적 일반, 그다음에 최적 1, 2, 3, 4, 5단계, 그다음에 준체 일반, 그다음 준체적 1, 2, 3, 4, 5, 6. 요즘에 또 어떤 사이트는 7, 그다음에 최적 1, 2, 3 이렇게 해서 단계를 사람들이 나눠놨는데요. 말씀드리지만 이 블로그 지수 저품질이라는 건 공식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이트마다 다르고 그렇게 신빙성이 크진 않으니까 그냥 어느 정도 참고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스러운 콘텐츠가 가장 좋아요. 다른 사람 거 가져와서 보는 거 네이버 AI가 다 찾아냅니다. 갈수록 정교하니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 글 가져오는 거 말고 보셨더라도 내가 다시 정리해서 한번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물론 사진이나 영상도 보여줘야겠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순위에 너무 질수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네이버 블로그 차트 이런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사이트마다 결과 그 기준값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 사이트들도 표본이 있어야 순위를 매기잖아요. 어떤 사이트는 예를 들어 100명 가지고 순위를 매기고 어떤 사이트는 그 검색량이 많아서 뭐 1000명, 어떤 사이트는 10,000명 가지고 순위를 매기는 거니까요.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순위가 있어요, 품질이 있어요 알려드리면 계속 순위를 찾아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순위를 찾아볼 시간에 키워드를 찾아보거나 이번 달에 뭘 쓰면 좋을지 그리고 내 포스팅을 하나 더 발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 쏟지 마세요. 이렇게 안 하고 있어도 충분히 성장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순위에 집착하지 않고도 성장했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멘탈을 단단히 하는 게 블로그의 포인트예요. 재밌어서 막 하다가 안 하다가 끝. 그래서 우리 블로그 이제 또 4월에 시작했지만 지금 옆을 둘러보시면 친했던 이웃이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12월에 결국 누가 살아남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블로그는 잘하나 못하나 아주 중요하지만 결국 누가 하느냐에 따라 중요해요. 옛날에 그 사람이 글 썼던 거는 이제 끝났죠. 옛날이니까요. 지금도 누군가는 블로그 글을 계속 꾸준히 발행하고 있거든요. 현재가 중요해요. 그리고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나간 거, 내가 못했던 거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것 같아. 그러면 저 사람보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꾸준히잖아. 그렇게 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저도 남들보다 블로그를 못하는 것 같고 나만 좀 처진다고 생각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냥 성실하게 꾸준히 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특별한 나에게 기술이 없다면 꾸준한 것만큼 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내가 못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멘탈을 단단히 하시고 꾸준히 블로그를 발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로그의 기본 가치가 제일 중요해요. 저품질 뭐 이런 것들 요 기본 가치만 생각하시면 걸리실 이유 없습니다. 내 경험과 지식 내게 있어야 돼요. 나만의 콘텐츠 그리고 소통하면서 하는 게 블로그의 기본 가치입니다. 이거를 꼭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지금까지 잘 해나가고 계시니까 쭉 앞으로도 해주세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블로그 얼마나 했지라고 스스로에게. 여러분 어디 가서 알바해도요. 3개월이면 그냥 수습 기간이에요. 아시죠? 하물며 3개월, 6개월이면 조금 경력이 있네. 1년 정도 하면 어디 가서 경력했다고 쓸 수 있고 직원으로도 입사한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블로그에 온라인 빌딩 짓는데 나 한 달에 놓고 3개월에 놓고 왜 나는 상위 노출 안 되지? 라고 얘기하시면 조금 욕심이에요. 그렇다면 10년 동안 하는 파워블로그는 뭐가 될까요? 그쵸? 오프라인 어떤 분은 그렇더라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네요. 매일 출근하는 것처럼 블로그 출근하신대요. 근데 이 오프라인에 출근하시면 돈 받으시잖아요. 꾸준히 처음 가서 진짜 버벅거리고 힘들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막 해서 경험을 쌓으셔야 나중에 경력으로 인정되시고 연봉도 오르잖아요. 블로그도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쓰고 경력서 쌓이고 이것저것 해봐야 그게 수익화가 되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래서 좌절하지 마시고 일단 해보세요. 3개월도 안 했다면 좌절하실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좀 꾸준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를 쓰시고요.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엄청 많대요. 근데 그 사람들 블로그 안 하죠. 그리고 제가 하고 있죠. 그러면 저는 제 이야기를 잘 쓰고 블로그를 잘 운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도 저는 좀 응원을 해볼게요. 여러분 콘텐츠 많이 올려주세요. 1일 1포도 중요하지만 꾸준히가 중요하고요. 더 성장하고 싶으시면 사실 1포보다는 2포가 좋은 게 더 팁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채팅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졸립진 않으셨나요? 잠시만요. 제가 목이 좀 제가 잠을 못 잔 데다가 물을 안 마셨더니 목이 더 안 나와요. 죄송해요. 채팅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나님이 질문 주신 거 볼게요. 문장을 적는 게 좋을까요? 키워드만 들어가면 좋을게요. 좋을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자, 제목을 문장으로 쭉 적는 거, 키워드만 적는 거. 뭐가 더 자연스러울까요? 네, 마이크 켜시고 얘기해 주셔도 되세요.
문장이 더 자연스러운 것 같긴 한데, 맞나요? 네, 맞아요. 문장이 더 자연스럽죠. 근데 제가 갑자기 워터파크 갔다 와서 천원 워터파크 이렇게 제목 짓는 거랑 워터파크 갔더니 정말 재밌어요 라고 하는 거랑 어떤 걸로 클릭하실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뒤에 문장이 그렇네요. 네, 사람들이 느낌이 딱 와닿는, 그쵸, 그쵸. 어차피 저의 핵심 키워드는 워터파크인 거예요. 그럼 누군가 워터파크를 검색했을 때 워터파크 글이 있다면 사람들은 거기서 플러스 뭔가 있는 것들을 이렇게 클릭하시거든요. 데일리난 님이라도 아마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어요는 단적인 예지만 그런 식으로 뭐 어디 어디 갔더니 어디 어디 맛집 주차가 편리하네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시면 좋고 제목은 너무 길지 않은 게 좋아요. 길어서 두 줄, 세 줄이 되면 일단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뭘 얘기하는 건지를 볼 수가 없고 클릭을 안 하거든요. 차라리 눈에 보기 좋은 제목들을 클릭해요. 아마 여러분도 제목이 세 줄짜리가 있고 뭐 한 줄짜리가 있으면 한 줄짜리 하시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 짓는 부분은 10월 16일 실브생에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그리고 문희님 오프라인 교육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생각을 안 했는데 이렇게 하면 시간과 그런 것들을 좀 단축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포스팅을 같이 오프라인 교육에서 같이 해볼까. 그분의 포스팅 주제를 같이 사진도 넣어보고 같이 꾸며보고 같이 글 써보아서 코칭을 해드리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수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아이디어 좋은 거 있으면 주세요. 그래, 아뜨님 저도 감사합니다. 포인트. 여러분 이 블로그 이거 안 올려주셨네요. 내 블로그 글은 조회가 다 잘 돼. 품질 이상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멋지세요. 그러면 제가 그 품질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 글이 오늘 누락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 누락이 되는 경우들이 사실 있어요. 네이버를 제가 켜볼게요. 그런데 블로그 주소 있는 거 아무나 좀 올려봐 주시겠어요? 블로그 주소를 적어주세요. 제 거 하면 재미없으니까. 네, 블로그 조회 한번 주소 올려주세요. 제가 바로 조회해 드릴게요. 내가 글 쓴 것 중에 누락이 된 게 있는지 안 궁금하신가요? 네, 블로그 주소 올려주시면 그리고 그 누락된 글을 어떻게 찾는지 한번 실습해보고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네, 도로시님이 알려주셨어요. 감사해요. 일단은 여러분들의 블로그가 저품질이 누락이 되고 있는지, 저품질로 가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블로그 주소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해드릴게요. 여기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웨어이즈 포스트고요. 조금 키워볼게요. 여기 들어가면 제가 키워드 찾을 때 이거 써보세요 했던 키워드 마스터도 여기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워터파크를 내가 쓰고 싶다라고 할 때 어떤 걸로 하면 좋을지 김해 워터파크, 뭐 신화워드 워터파크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지 이렇게 키워드를 찾아서 하시길 추천드렸고 요거는 이번에는 다루지 않을게요. 그래서 일단 위에 Where is post? 블로그 주소를 입력하세요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입력해 볼게요. 그럼 얘가 쭉 조회를 해요. 아하, 블로그 주소가 이게 아닌가 봐요. 제가 잘못 끌어왔나 봐요. 잠시만요. 앞에 요 어허. 네, 이렇게 해서 블로그 주소를 여기다가 넣으면 이제 도로시님이 썼던 글, 최근에 썼던 글들이 이렇게 쭉 보여요. 그러면 그냥 대충 봤을 때 상태라는 거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는 정상 노출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페이지도 볼게요. 네, 정상 노출이라는 건 예를 들어 상위에 꼭 노출이 되고 있지 않아도 내 글이 온라인 세계에 잘 있다라는 거예요. 역시 도로시님은 글을 잘 쓰시고 있으신 거죠. 그러면 나는 저품질로 안 가고 있으니까 뭐 굳이 확인하실 필요도 없이 가끔만 봐주시면 좋거든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8월부터 지금까지 정상으로 노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서 보여드리지 말고, 자, 그럼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내 글이 오늘 이 글이 조금 이상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요 글이 조금 조회가 떨어지는 것 같고 네이버에서 유입이 안 되고 뭐 그래. 그럼 한번 조회해 볼까? 했을 때 이 글을 클릭하시고 제목 부분을 이렇게 복사하기를 막아놓으셨네요. 그렇다면 제 걸로 할게요. 예를 들어 제가 어저께 급하게 12시 한 5분 전에 발행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누락이 된 게 아니야? 이렇게 조회수가 없어. 이렇게 할 때 이 부분을 쭉 이렇게 복붙해서 네이버 검색창으로 간 다음에 이렇게 이 제목을 그대로 놓고 이 제목 앞에 쌍따옴표, 끝에 쌍따옴표를 넣고 검색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 뷰 탭에 저 나오죠? 조회수가 없거나 아니면 이상해라고 할 때도 어쨌든 이 글은 온라인상에 있는 거예요. 이게 잘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이상해, 글이 이상해 하면은 여기에서 쌍따옴표를 넣고 하시고 아니면 아까처럼 웨어이즈 포스트에 가서 아니면 뭐 블로그 유틸 24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세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노르신님은 일단 잘 쓰고 계시니까 상관없고 네, 그러면 러브 울타리님 거 한번 해볼까요? 전체적으로 검색을 하시려면 아까처럼 복사하기 붙여넣기 한 번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웨어이즈 포스트 같은데 쓰시면 되고 여기서 혹시 이상하다는 걸로 이상한 글로 뭔가 취급받고 떠 있다 그러면 블로그 유틸 24 다른 사이트에서도 한번 보시는 거예요. 보시면 네 제가 이거를 처음부터 안 알려드린 이유는요. 블로그 글을 하나 쓰고 하나 검색하고 블로그 쓰고 하나 검색하고 이렇게 하면 머리 아파서 블로그 못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쵸? 근데 울타리님도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쭉쭉쭉 8월부터 잘하고 계시죠? 그러면 큰 누락 없이 되고 계시는 겁니다. 네, IF님도 있고 공주 뭔가 불안.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공주님 불안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공주님은 글을 공유해 주셨어요. 글 주소. 이거는 이제 주소가 글 주소거든요. 그러면 연준 피본 무슨 뜻? 이거 지금 13분 전에 올리셨잖아요. 13분 전은 사실 글을 쓰셔서 이제 공주님이 글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아직 자리 잡기 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영이라는 게 반영이라고 하거든요. 1차 반영, 2차 반영. 그래서 내가 지금 글을 쓰면 내 글의 위치를 이제 AI 알고리즘이 잡아줄 때 아직 잡는 과정의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1차 반영, 2차 반영이 있는데요. 13분이면 아직 그렇게까지 크진 않을 거고요. 연준 피본 무슨 뜻이에요? 짧으니까 그냥 써볼게요. 물음표 하셨고 그러면 여기 앞에서 다음표 두 개 눌러보세요. 네. 그렇지만 아직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요거는 아직 누락이나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정확한 건 뭐 예를 들어 1시간이나 1시간 좀 이후에 보시는 거, 3시간 이후에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잘 쓴 글인 것 같아요. 불안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IF님, 네, 뒤에 걸로 봐달라고 하셨는데요. 네. 이게 IF님 거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복사하기 붙여넣기 아니면 다른 사람이 썼던 이미지를 쓰지 않으면 크게 상관이 없어요. 적분지를 하는 거에 나는 연관이 없구나. 그리고 위험한 거 키워드. 네. 좀 남들이 피하는 키워드나 기자가 아니시면요. 이렇게 될 일은 잘 없어요. 네. 그래서 IF님도 잘하고 계십니다. 네. 여기 주신 분들 오늘 다 너무 잘하고 계셔가지고요. 네. 재미없을 수 있네요. 네, 다행이죠. 근데 실제로 에셋이나 이제 슬불생 하시다 보면은 글이 누락된 경우가 사실 좀 보여요. 네, 안타깝죠. 근데, 이런 거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참고를 한번 해보세요. 누락이 한두 개 쌓이면 괜찮은데 여러 가지로 쌓이면 네이버에서도 이 글을 안 보여주는 이유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쭉쭉쭉 쌓이다 보면 이 블로그는 제외하고 다른 잘 쓰는 블로그들을 앞에 보여주겠죠.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상위 노출이라는 건 제가 며칠 전에 뭘 썼지? 아기 요거트를 썼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파워링크, 그리고 파워링크가 아니라 파워링크를 다는 법을 알려주세요라고 아까 누가 그 Q&A에 올리셨는데 파워링크는 관련 광고예요. 네. 그래서 파워링크가 아닌 프리미엄 광고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워 광고 말고 그 이제 밑에 뜬 것 중에 요즘은 이런 탭이 하나가 더 떠요. 인기 주제 둘러보기 하면서 주제별로 뜨죠. 근데 이게 에어서치라는 뭐 스마트 블록이라고 하는데 스마트 블록 에어서치도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요거 빼고 이 주제에 관련된 건데요. 요게 스마트 블록 에어서치예요. 요거 빼고 인플루언서 탭 같은 거에서 저 같은 경우 인플루언서 탭 여기서 지금 첫 번째로 보이고 있죠. 그러면 요게 상위 노출, 여기 상위 노출, 상위 노출. 근데 여기 참여 콘텐츠 더보기라고 해서 눌러서 가는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상위 노출이지만. 네, 요분들께 앞에서 안 보였죠. 그러면 크게 의미 없어요. 이걸 하면 좋은 건 예를 들어 아기 요거트 업체에서 메일이나 남양 뭐 이런 데에서 내가 인플루언서한테 광고글을 한번 의뢰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상위에 있는 분부터 체크해서 드리지 않을까요? 원고 협찬이나 뭐 제품, 뭐 체험 이런 거 저한테 먼저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상위 노출이 결국 수익으로 연결되는 거고 사람들도 아기 요거트에 대해서 막 이렇게 글을 볼 때 아무래도 그 일반 사람들의 글보다는 뭐 조금 인플루언서가 좀 공신력이 있으니까 이분들의 글을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럼 콘텐츠가 더 많이 소비가 되고 조회수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블로그에서도 네이버에서도 이 블로그가 좋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 상위 노출에 대해서 다들 열심히 지수, 품질을 올리시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상위 노출, 다음에 누락은 아까처럼 쌍따옴표 해서 글 하나는 이렇게 보시고 글의 전체적인 30개 이렇게 통으로 검색하고 있다. 그러면 사이트를 보시고 네, 블로그 유틸 24라는 것도 있어서 여기서 이게 좀 안 좋은 게요. 뭐랄까 광고가 좀 많이 떠요. 더보기 발생하는 이유 이상 참 제가 여기서 검색 누락 확인 네, 누락 확인 여기에서 블로그 주소를 입력하시고 그래서 쭉 보시면 되세요. 아까랑 방법은 동일하죠. 그래서 혹시 어느 사이트에서 내가 조금 글이 이상하다 이렇게 따면 한 개로 믿지 말고 여러 개 가보세요. 병원에서도 우리 큰 병원 가서도 저 뭐 어디 아픕니다. 크게 아픕니다라고 하면 그 병원만 믿지 말고 다른 병원도 가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블로그도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로시님이 노출되는 썸네일 구성이 사람마다 다른가 봐요. 그 검색 말씀하시는 걸까요? 뭐 스마트 블록 에어서치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거 있죠? 그거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사람마다 관심사가 다르게 이제 네이버에서 그 사람에 맞는 관심사에 따라서 보여줄게 라고 해서 아까 아기 요거트 라고 했을 때 누군가는 여기 아기 천 요거트가 먼저 뜰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아기 치즈 간식이 더 먼저 뜰 수도 있어요. 이거는 에어서치 블럭이라는 거고 검색자에게 좀 더 유리하게 검색을 잘할 수 있게 네이버에서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진짜 이제 뷰탭이나 인플루언스 탭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아기 요거트라는 걸로 해서 상위 노출이 정말로 된 겁니다. 그래서 썸네일 구성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이거는 고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 무거운 주제였긴 했지만 네, 앞으로 생활을 잘 하시기 위해서 네, 꼭 피해 주세요. 병원, 그럼 다른 사람 거 글, 복붙, 캡처해서 가져오는 것도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본인 거 아니면 카드 뉴스를 만드셔서 그걸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 없으시면 이제 우리 헤어지도록 할게요. 네, 마이크 켜주셔도 좋고요. 네, 궁금한 거 없으실까요?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네. 예, 제 그 빵에 대해서 쓴 블로그에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프레첼에 대해서 썼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사워도우 스타터를 그 루방을 만드는 법을 알아야 사워도우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썼던 뭐 그런 만드는 방법을 링크로 이렇게 다는 거 그런 건 괜찮은 건가요? 본인 글 다는 거죠? 예. 네네, 그런 건 괜찮은데, 막, 갑자기 빵에다 있었는데, 갑자기 신발, 뭐 링크, 갑자기 외부 링크, 뭐 쿠팡 파트너스로 연결돼서, 이런 거는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네, 그런 게 네. 문제가 되는 거고요. 빵구는 우선 잘하고 계셨고, 혹시 이게 궁금해? 라고 하시면, 아까처럼 누락이 됐는지 사이트 확인해 보셔도 좋아요.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이나님이, 네네, 감사합니다. 웨어리즈 포스트 인증을 사용하면 되는 건가요? 그 가입도 필요 없어요. 그냥 들어가셔서 그냥 복붙, 네, 내 주소 편하게 붙여넣기만 하시면 돼요. 가입도 필요 없어요.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모두 잘하고 계시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러브타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안녕하고 헤어져요. 긴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